이번 시간에는 장비 보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정비 장비 유지 보수의 37페이지부터 6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권영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배울까요? 오늘은 자동차 차체 정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장비의 보수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장비의 점검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장비를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자동차 차체 정비를 하다 보면 장비의 보수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장비 보수 작업을 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장비 지침서를 숙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각 장비마다 그 특성과 보수 방법이 다르므로 장비 지침서를 토대로 작업한다면 실수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장비 지침서를 토대로 작업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정비 장비 유지 보수에서 능력 단위 요소 장비 보수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정비 분야에 사용되는 장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 정비 분야에 사용되는 공구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 관리와 유지 보수 방법, 장비 점검입니다. 선수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동차 보수 도장, 차체 수리, 차체 용접 접합, 차체 마무리 점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압력 점검, 일상 점검, 고장 및 응급 조치입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선생님,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동차 차체 정비에 사용되는 장비를 사용할 때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그럼 장비를 예로 들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형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분부 장비는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송풍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있는지, 인화성 기체는 전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네, 인화성 기체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쌓여 있다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무나 분배 작업을 중단할 때 장비를 세척하거나 점검 또는 수리할 때는 사전에 감압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네, 장비를 보수할 때도 적절한 보호 장비가 필요하겠죠? 물론입니다. 작업 구역에서는 눈부상, 청각 손실, 독성 전기의 흡입 및 화상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차체 수리 장비 보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입니다. 센 압축 공기로 거친 표면을 따듬는 데 쓰입니다. 연마기는 가볍게 작동시켜 작업자에게 무리를 주지 않으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연마기의 종류입니다. 구동 방식으로 에어식과 전동식이 있습니다. 디스크 샌더입니다. 판금 정맥하기 전에는 구도망의 박리와 녹 제거 작업에 사용하는 연마기로 전기식과 에어식이 있으며 저속에서 연마력이 강합니다. 연마력이 강하므로 구도막 제거, 녹 제거 등에 사용합니다. 패드 형상은 원형입니다. 운동 방식은 모터 회전이
패드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 방향의 각도로 연마합니다. 스크래치 마크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딱딱한 패드를 사용합니다. 공기 압축기 주변 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관의 구성입니다. 차체 수리를 하기 위한 압축 공기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배관의 주변 기기로는 에어 트랜스포머, 에어 쿨러, 에어 드라이어, 중간 밸브 등으로 구성됩니다. 압축 공기의 배관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공압 배관은 공기 흐름 방향으로 100분의 1 정도의 기울기로 설치합니다. 주 배관의 끝부분은 오염물의 배출이 용이한 드레인 밸브를 설치합니다. 이음은 적게 하고 공기 압축기와 배관의 연계는 플렉시블 호스로 연결하여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합니다. 배관의 중간에 사용하는 기기에 적합한 강압 밸브나 트랜스포머를 설치합니다. 배관의 지름을 여유있게 하여 압력 저하에 대비합니다. 냉각 효율이 좋아야 합니다. 에어 쿨러입니다. 공기 압축기에서 만들어진 압축 공기는 고온으로 공기 중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분의 양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고온을 압축 공기를 급냉하여 수분을 제거합니다. 에어 드라이입니다. 에어쿨에서 나온 차가운 압축 공기를 직접 공압 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면 간내나 외부에 이슬이 맺히게 되기 때문에 차가운 압축 공기를 다시 상온으로 만들어 수분이 제거된 압축 공기를 공급합니다. 에어 트랜스포머입니다. 에어 드라이에서 보내진 압축 공기가 공급되면서 다시 수분이 생기고 유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분이나 유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압 라인을 마지막에 플렉시블 호스를 장착하는 끝부분에 설치합니다. 본체의 하단에 드레인 콕을 열어 에어 트랜스포머의 내부의 수분과 유분을 배출합니다. 차체 수리 개척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척 장비는 차체 치수도에 표시된 차체 하단부 기준점의 좌우 대칭 상태를 이용하여 차체의 중심을 설정하기 위해 측정합니다. 차체 수리 작업에서 정비 지침서의 차체 치수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램 트래킹 게이지입니다. 차체의 대각선이나 측정 부위의 길이를 정확한 위치로 편리하게 이동하며 측정하는 게이지를 말합니다. 타워 게이지입니다. 차체의 중심축에 설치된 센터라인 게이지를 기준으로 하여 차체 상단부의 변형 및 손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게이지입니다. 센터라인 게이지는 차체의 언더바디 중앙부를 기준으로 차체의 변형을 측정하는 게이지입니다. 센터라인 게이지 판독과 파손 분석의 모든 관점은 4개의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를 기초로 둡니다. 4개의 요소는 센터라인, 레벨, 데이텀, 치수입니다. 센터라인은 언더바디의 평형 정렬 상태로 차체 중심선을 좌우 변형을 판독합니다. 레벨은 언더바디의 좌우 수평 상태를 확인합니다. 데이텀은 언더바디의 상하의 변형을 파악하는 가상의 기준선입니다. 치수는 자동차 제조사의 바지 치수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동 컴퓨터 레이저 3D 개척기는 센터링 게이지, 트램 트래킹 게이지, 타워 게이지의 원리와 기능을 통합한 자동 개척기입니다. 레이저 3D 개척기는 수동식에 비해 차체 변형 수정값을 실시간으로 차체 치수를 측정해 블루투스를 통해 모니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차체 치수 측정이 쉽고 사용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레임 개척 장비 중에 센터라인 게이지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라인 게이지는 통상 4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센터라인 게이지 설치 위치는 전면부, 두 번째 센터라인 게이지 위치는 전면부와 중앙부 경계 지점, 세 번째 센터라인 게이지 설치 위치는
중앙부와 후면부 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센터라인 게이지 설치 위치는 후면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차체의 대입탑 면을 기준으로 높이에 있는 참조점을 각각의 치수를 세로자를 장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번, 2번, 3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게이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게이지를 설치합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또 우리가 작업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작업할 것은 차체 변형을 측정하는 게이지 점검 보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게이지의 점검 및 보수 방법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죠. 그렇지. 게이지는 실습할 때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엔진룸 측정하는 트램 게이지, 트램 게이지. 그 다음에 언더바지 측정했던 센터라인 게이지, 네네. 그 다음에 3차원 레이저 게이지. 레이저 게이지까지. 예, 네. 있습니다. 세 여기서 분야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는군요. 네. 그러면 먼저 트램 트램 게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홀에 여기 네. 넣어서 이게 구멍을 넣어서 이제 재는 네.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가 좀 틀어지거나 이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좀 잴 수가 없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변형이 되면은 네. 홀을 센터를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네네네. 측정값이 변형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측정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포인트의 변형이 됐나 안 됐나 네네. 그것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차체의 수평, 수평. 좌우측 예. 철학하는 것은 대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우측 수평을 맞나 안 맞나 예. 그것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수평 수포, 수포. 예, 수포가 파손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는 뭡니까? 여기 치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재죠. 치수가 없으면.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치수에 파손됐는가, 때로는 치수의 테이프가 뭡니까? 떨어졌나. 예. 그거 이제 기본으로 돼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치수 없이 예. 그냥 대각만 측정하고 아. 그 무개념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 치수를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체 정비 지침서에 있는 치수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네. 치수가 꼭 필요하고 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거뿐인가요? 예. 또 있나요? 어디 또 있겠습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예? 아니 세로축이랑 이게 잘 맞나 이런 것도 네.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점검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인트 이제 세로자가 뭡니까? 수평자하고의 흔들림, 예. 결합 상태 흔들림이 있나 없나. 예. 그런데 이게 상하로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마모가 심하겠죠. 예. 그러면 좌우로 흔들리면은 정확한 측정이 안 되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지 측정하는 우리 센터란 게이지 점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네네. 봅시다. 네. 자, 똑같네요. 여기 예. 치수가 잘 붙어 있나 확인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수평 수포 있네요. 네, 이것도 그 이제, 트램 예. 게이지하고 똑같은 예. 그게 맞습니다. 파손돼 있는지 예. 확인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이제 중요하지만은 또한 이게 센터란 게이지 때문에 예. 센터 핀 이게 휘었나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요 휘어짐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예. 자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전체적인 차의 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센터란 게이지가 차체 하부에 부착됩니다. 네. 부착된 위치가 혹시 어딘지 차체 하부에 부착된다면서요? 예. 그럼 그런데 차체 하부죠. 차체 하부 예.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차체 하부요. 차체 하부. 차체 하부에는 보면은 네. 볼트로 고정되는 그 부분 예. 또한 차체 하부에 보시면은 홀이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요. 맞아요. 네. 예, 거기잖아요. 예. 차체 하부에 거기. 네. 예. 그런데 차체 하부의 홀은 잘 안 보입니다. 예. 왜 안 보이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저처럼 눈이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지. 그렇죠. 차체 하부 네. 홀은 막아놨습니다. 뭐로? 아. 고무 바킹으로. 아. 왜냐하면은 홀에 물이라든가 이물질 들어가면 뭡니까? 네, 아무래도. 부식이 되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홀 있는 위치에 어. 고무 뚜껑을 열고 네네네. 그 다음에 차체의
뭡니까? 아답터를 이용해서 예, 예.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프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 지금 제가 잘못 만져도 이게 떨어졌어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예. 홀이 큰 경우 이것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어떻습니까? 떨어지겠죠. 예. 설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프링이 장착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장착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프링이 장착됐을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그럼 홀이 작을 때, 네네네. 클 때. 그래서 통상 성형차인 경우는 홀이 8mm에서 한 크게는 25mm까지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고정하는 타켓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예. 이 끝이죠, 이거는? 그렇죠. 예. 센터라는 게 요 점검이 끝이지. 예, 점검 및 보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레이저 나옵니다. 레이저 예. 게이지. 레이저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성은 보면은 모니터, 예. 그 다음에 레이저를 발산하는 본체, 네네. 그 다음에 이 레이저를 뭡니까? 하면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거 받는 레이저 타켓. 타켓. 예. 어. 그럼 요 타켓이 이제 보시면은 이물질이 묻어 있나 없나?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은 자 병수씨 한번 볼까요? 이래 가렸을 때 레이저를 쏘면은 어떻습니까? 뭐 맞아요. 측정이 안 되겠죠, 아예. 그렇죠. 예. 그럼 이물질이 하면은 레이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타켓이 다시 레이저 받은 거 다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네. 돼요. 이 본체로. 그러면 이물질이 묻어 있어요. 예. 그러면 후후 불고 이제 다시 아 이렇게 후후 분다 이 말이지. 예,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뭐라도 그렇게 하나 뭐 하면은- 떨어져 있어요. 과자 부스러기가 네. 떨어져 있다. 뭐 요거 아 가자 부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뭡니까 청소를 하면 되는데 네네. 만일에 페인트라든가 기름이라든가 그러면 이 타켓이 파손이나 변형됐을 경우는 예. 이것을 통째로 교체해야 됩니다. 통째로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 그렇지. 레이저라 예, 그럴 수가 맞습니다. 있겠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타켓을 고정하기 위해서 요 아답터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차체 하부에 어떤 형성으로 되어 있다 했죠? 홈이 있고요. 그렇죠. 예. 홈에 맞게 예. 몇 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네. 보시면은 17mm, 16mm 예. 그러면 홀에 16mm 홀에 어, 붙이는 겁니다. 차체마다 그럼 이게- 다 다르고요. 그렇죠. 어. 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자석력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네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트렌 게이지 사용했듯이 홀 센터를 잡아주기 때문에 R로 잡혀있는 부분, 원형 부분이 변형이 됐나 안 됐나를 네. 확인하는 겁니다. 그 쇠로 돼 있는데 변형이 쉽게 될까요? 많이 사용을 하면은 쇠와 쇠끼리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변형이 되겠네요. 마모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마모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측정값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는 이렇게 해서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차의 하부에 딱 어. 자석식으로 붙은. 네. 예.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있습니까? 레이저를 발산하는 레이저 락. 네. 이 부분에 이제 전을 넣어서 레이저가 두 군데서 발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 예. 그런데 기본. 여기서도 보시면 또 뭡니까? 앞면이 뭡니까? 유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유리의 파손이라든가 음. 그 다음에 유리에 또 이물질이 묻어 있다든가 예, 그렇게 예. 되면 어떻습니까? 레이저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되겠지.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참 잘 해주셨네요. 예.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게이지의 점검 및 보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셨다가 현장에서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O2 용접기 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어가 들어있는 뚜껑을 오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롤러의 홀 구멍과 롤러의 핀을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롤 고정 너트와 그 다음에 고정 볼트로 고정을 합니다. 노즐에 넣기 위해서 변형된 와이어를 커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를 노즐에 삽입합니다. 와이어를 롤러, 공급 롤러 홈에 일치시킵니다. 텐션 볼트로 텐션을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가 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양면 스포트 용접기 팁 교환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스포트 용접기의 팁은 용접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면 용접기의 팁 변형으로 인해 용접 품질이 떨어진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변형된 팁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팁 교체용 특수 공구가 필요합니다. 마모된 팁을 지렛대 원리를 사용해서 팁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은 2개가 되어 있으므로 1개, 그 다음에 다음 것을 또 분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팁을 전면, 그 다음에 후면부에 결합을 해서 용접 버튼 스위치를 작동을 하면은 팁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접 압착에 의해서 팁이 결합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제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자동차 차체 정비 작업을 할 때요, 네.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보수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간단하게 뭐 정리하면은 예. 벤치 프레임 교정 장비 같은 경우는 예. 프레임 교정기의 작동부에 구리스를 주입하고 예. 또한 인장 장치의 체인, 그 다음에 인장 롤러를 교환하는 것, 또한 고정 장치인 경우는 클램프의 이빨 상태를 확인해서 예. 그 다음에 고정 볼트 교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또한 리프트에 보면은 작동 상태, 네네네. 거기에 이제 구리스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유압 펌프에 오일을 보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궁금했던 네. 부분들인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 바닥식 프레임 교정기의 경우는 어떤가요? 바닥식 프레임 교정기도 금방 있는 벤치 시스템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고정 장치인 경우는 조금 전에 했듯이 클램프, 그 다음에 인장 기둥 같은 경우는 체인, 그 다음에 롤러, 그 다음에 체인 레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체인 레버를 보수 교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리프트에 있는 스냅링이 잘 탈거가 됩니다. 그래서 스냅링을 보수하고, 또한 마찬가지 리프트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유압 펌프가 있습니다. 예. 그 유압 펌프에 오일이 오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보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패널을 접합하는 어떤 용접기의 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양면 스포트 용접기의 경우는 예. 조금 전에 점검했듯이와 마찬가지로 냉각수의 양이 적으면은 냉각수를 보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편에 이제 양면 스포트기에 뭡니까? 접합을 하기 위해서는 예. 팁이 전진을 합니다. 예. 거기에 압력이 있는데 공기 압력 게이지, 네네네. 그 다음에 용접건의 팁, 예. 이것이 마모된 상태에서는 교환해 주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선줄의 이상이 피복이 벗겨졌다든가 그럴 때는 위험하죠. 예, 네네. 그렇죠. 전기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유지 보수해 주고, 그 다음에 CO2 용접기 경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용접 팁, 네, 팁. 그 다음에 용접 와이어, 예. 그 다음에 CO2 가스, 가스. 그것을 교환해 주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공구류도 이 보수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각종 공구류는 어떻게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될까요? 공구류가 상당히 다양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금방 했는 용접기, 프레임 교정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체인입니다. 네. 그 체인을 인장됐을 때 늘어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면 스포트 용접기 경우는 끝부분의 팁, 네. 그 부분이 마모됐을 때는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장비 보수 작업장의 위험구역에는 송풍기가 작동되어 있어야 하며 인화성 기체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장비를 세척, 점검 또는 수리하기 전에 압력을 받는 장비는 감압 절차를 수행합니다.
장비의 누출 부위 또는 손상된 구성 부품에서 흘러나온 유체가 눈에 튀거나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구조물 또는 압력을 받는 부품을 청소할 때에는 호환되는 수용성 솔벤트만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 구역에서는 눈 부상, 청각 손실, 독성 전기의 흡입 및 화상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수공구는 쓰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점검한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정이나 끌과 같은 기구는 때리는 부분이 버섯 모양같이 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손잡이가 망가지거나 헐거우면 바꾸어 끼워야 합니다. 수공구는 쓴 후에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끝이 예리함 수공구는 반드시 덮개나 칼집에 넣어서 보관하여 이동합니다. 파편이 튀길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각종 수공구는 일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어떠셨나요? 오늘 유익한 하루였습니다. 네. 복습을 꼭 해오십시오. 복습을 철저히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체 수리를 하기 위한 압축 공기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배관 주변 기기로는 에어 트랜스포머, 에어 쿨러, 에어 드라이어, 중간 밸브 등이 있습니다. 차체 수리 계측 장비는 차체 치수도에 표시된 차체 하단부 기준점의 좌우 대칭 상태를 이용하여 차체의 중심축을 설정하기 위해 측정합니다. 트램 트래킹 게이지는 차체의 대각선이나 특정 부위의 길이를 정확한 위치로 편리하게 이동하며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타워 게이지는 차체의 중심축에 설치된 센터라인 게이지를 기준으로 하여 차체 상단부의 변형 및 손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게이지입니다. 센터라인 게이지는 차체의 언더바디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차체의 변형을 측정하는 게이지입니다. 자동 컴퓨터 레이저 3D 계측기는 센터링 게이지, 트램 트래킹 게이지, 타원 게이지의 원리와 기능을 통합한 자동 계측기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자동차 차체 정비에 쓰이는 각종 장비의 보수 작업과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걱정 마세요, 한나 씨. 자동차 차체 정비에 쓰이는 장비가 많다 보니 보수 작업도 복잡해 보이고 익혀야 할 사항도 많아 보이지만 장비 지침서를 토대로 작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매뉴얼대로 익혀두면 나중에는 나만의 온전한 지식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비 보수와 관련해 제대로 작업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에 익힌 방법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장비 지침서를 토대로 또 매뉴얼대로 장비를 보수한다. 잊지 않고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에 관한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